다 yes 하시면 설치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 이게 원래 이제 4.1 메인이 돌아가는 게 있고요. 우리 유틸리티가 깔리죠. 이 두 개가 이제 바탕에 깔리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쉬워요. 다음. 그러면 이게 유틸리티 있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전 페이지. 그러니까 요걸 실행시키고 이걸 실행시켜도 되고요. 이것만 실행시켜도 이게 배경으로 이게 깔려요. 같이. 이게 돌아가려면 얘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메인이고 이게 그 위에 올라가는 유틸리티니까. 이게 OS라고 보면 되고 이게 그냥 워드 프로세서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더블 클릭시키면 이게 인스톨 되면서 이게 되면서 이게 같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다음. 그렇게 하면 이게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까 유효재생대학 알려주죠. 그렇죠? 나중에 쭉 쌓이면 끝나는 거예요. 디바이스 아이디는 이제 명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유효재생돼요. 뭐 10Hz부터 뭐 20Hz 알려주고 이게 이제 디스토션 THD 알려주고 얘는 감도 10% 올라가는 맥스 SPL 임피던스 딱 알려줘요. 이게 잘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웜업 타임 있죠? 60초. 아까 1분 동안 예열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몇 점을 잴 거냐는 거예요. 9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처음에 한 번 정도 예비 테스트 해볼 때는 9점 하지 말고 한 2, 3초 해놓고 한 점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먼저 한번 재보고 있잖아요. 제대로 되네? 그러면 60초로 바꾸고 9점을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런 시퀀스 눌러주면 자동으로 다 됩니다. 근데 맨 처음에 있잖아요. 유틸리티 초기 실행하고 나면 앰프를 지가 못 찾아요. 그러면 앰프를 설정해 주세요. 이런 말이 떠요. 그렇죠? 앰프에 대한 그러니까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앰프 설정해 줘서. 그러면 이거 좋아 앰프 찾아줄게. 앰프 찾아주면 돼요. 자, 다음. 그러면 앰프를 설정해 가지고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창인들이에요. 이게 아까 그 메인 창이고요. 이제 뒤에 이제 배경으로 돌아가는 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 테스트 모드이기 때문에 사용자 모드가 있고 엔지니어 모드가 있어요. 사용자 모드는 내가 어떤 값도 못 바꾸게 돼 있어요, 이거. 왜냐? 막 바꿔버리면 데이터가 이상하게 나오니까. 근데 내가 나중에 여기서 이제 내가 엔지니어 모드로 바꿔주면 내가 이런 것들 좀 바꿔줄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원하는 스타일대로 있잖아요. 완전 자동이 아주 나는 우리 회사에서는 이걸 조금 바꾸는 게 낫겠다고 하면 여기서 나중에 보면 엔지니어 모드로 바꿀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사용자 모드예요. 모드는 못 바꿔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다음. 여기 있죠. 우정자 모드라면 락더. 엔지니어 모드라면 언락되는데, 그러면 막 하면 엔지니어 모드로 갑니까? 그건 안 되고,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비밀번호가 뭐냐? TTH면 비밀번호 딱 엔지니어 모드로 바뀌어요.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그렇지. TTA를 치면 돼.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보면 하드웨어 앤 캘리브레이션 돼 있죠. 이거 보면 이제 아까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앰프 캘리브레이션, 마이크로폰 캘리브레이션 한다. 여기서 해주시면 돼요. 다음. 이제 리포트 기능이 있고, 화면 있잖아요. 측정해주고 나면 있잖아요. 자동으로 엑셀 파일로 쫙 다 떠요. 모든 리포팅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자동 리포팅. 그리고, 이거 자체 리포팅 모듈도 있고, 엑셀이 깔려있으면, 워드였나, 엑셀이었나? 워드 파일로 떨어질 거예요, 워드 파일. 워드로 떨어질 거예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맨 뒤에 이제 뭐 이런 것들, 매뉴얼 뜨고요, PDF.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글 매뉴얼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다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만든 한글 매뉴얼이에요. 네. 그거 영문판이겠는데, 이 매뉴얼도 지금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예, 다운로드 해서 보시면 돼요. 다음 하드웨어 셋업 볼게요. 필요 테스트 장비는 아까 이거 에이펙스 시리즈가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아까 700만 원어치는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전기 대체 하는 건데, 이거하고 이 두 개가 사는 건 700만 원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임피던스 픽스, 이게 바로 이거야. 임피던스 박스 이거라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거 안에 저항 딸랑 2개 들은 거. 네, 이거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워 앰프가 있어야 되고요. 마이크로폰이 있어야 되고, 마이크로폰 프리앰프가 있어야 되고. 그 마이크로폰 교정기, 아까 여기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따로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탠드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 이건 다 있을 거니까 넘어가고요.
다음, 이거 있고, 파워앰프 이런 것들 있고, 아까 임피던스 박스 있고, 마이크로폰 전원 공급기, 여기 전원 공급해주는 거. 이게 꽂아서 94데시벨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턴테이블 있으면 이제 윙윙 돌아가는 요 있죠, 이거. 턴테이블. 턴테이블이 제일 중요한 점은요, 이게 센터 지점이 있잖아요, 센터? 턴테이블 돌아가는 센터 지점이 있죠. 이게 시료가 딱 여기랑 맞아야 돼, 이렇게. 수직이. 그래서 한번 돌려볼까요? 이걸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려봐봐. 이 중심으로 돌아가죠. 이걸 이쯤에 꺼내가지고 돌아보면 막 거리가 엉망이 되겠죠. 항상 요 거리를 정해야 된다는 거. 그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턴테이블 축 있잖아요. 축. 요 축에서 딱 해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이렇게 돌아가야지 이게 축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럼 축이 바뀌면 거리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감도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 다 갖추려면 꽤 비싸요. 뭐 이거 없으면 안 되나? 할 수 있어. 실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1m다. 실로 해가지고 줄 딱 먹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 실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1m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각도기 이렇게 놓고 조금 고생하면 돼요. 각도기 놓고 이렇게 여기다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재거든. 이걸 안 돌리더라도 마이크를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대적인 거니까 턴테이블 있으면 고정대가 돌리면 되죠. 그거 없으면 나 우리 회사 좀 가난해. 그러면 실로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각도기 붙여놓고 이렇게 또 높은 거는 이렇게 해서 수직으로 된 각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재고 이렇게 가면 돼요. 9번만 재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끝.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시료가 돌아가도 되고 마이크가 움직여도 돼요. 각도기하고 실만 있으면 돼요. 각도기하고 실만. 꼭 필요 없어요. 있으면 편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하드웨어 연결돼서 했는데, 이거 중요한 건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여기. 스위치. 여기 앞에. 이 스위치가 뭐냐고 하면, 내가 앰프 캘리브레이션 할 때는 앰프를 측정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나중에 스피커를 열 때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 저항 0.1ohm짜리나 1ohm짜리를 거쳐서 전류 센싱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걸 통과해서 올 건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들어가가지고 앰프를 잴 건지에 따라서 했잖아요. 내가 앰프 캘리브레이션 할 때는 저런 기준 저항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렇죠? 난 앰프를 재야 되는 거니까. 앰프 캘리브레이션 할 때는. 그럼 저걸 갖다가 통과 안 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일제가 임피던스를 된다 그러면 이 재가지고 이게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0.1ohm을 통과하다, 이러면 통과하다. 그때는 커런트 센싱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 버튼을 잘해야 돼요. 예, 나는 메시가 나오니까 그거대로 하면 돼. 시키는 대로. 이해가시죠? 예? 앰프 교정을 할 때는 앰프의 출력 볼테지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측정할 때는 요게 안 걸리고, 그래서 버튼 눌러주면 요걸 걸려가지고 전류 센싱을 하는 모드로 바뀐다고. 결국은 전압이지만 기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류를 센싱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오배 법칙에 의해서.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 다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개념은 간단해요. 마이크로폰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출력을 전국시켜 가지고 이 마이크로 입력을 여기 들어가죠. 이게 마이크로폰 프리앰프라 그랬어요. 다음. 그 다음에 앰프에서 이렇게 왔다가 들어간 거 이런 거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스피커로 바로 나가겠죠. 다음. 여기서는 스피커로 바로 연결되는 거죠. 이제 이게 두 단위 있어요. 1ohm을 할래, 0.1ohm을 나가는 게 있죠. 0.1 있잖아요. 이거는 안에 기준 저항이 0.1ohm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냥 1ohm짜리가 통과해서 나오는 거. 그러면 질문이 있죠. 언제 0.1하고 언제 1로 합니까?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4ohm짜리, 8ohm짜리, 16ohm짜리 이런 거 스피커 쓰는 때는 0.1ohm을 하셔야 돼요. 내가 32ohm짜리 이렇게 그 위에 거 있잖아요. 그럼 1ohm짜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이야기 안 할래요. 너무 이야기가 많아서. 그거는 제 동영상으로 보세요. 그냥 내가 타겟으로 삼는 저항이 한 30분의 1, 40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4ohm, 8ohm, 6ohm 이런 것들은 0.1, 16, 32 이어폰 같은 거 있잖아요. 16과 32ohm 되면 1.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ohm, 6ohm, 8ohm은 0.1. 16ohm, 32ohm은 1. 그 이상은 처음부터 1이에요. 저 이상은 100ohm이든 1000ohm이든 간에 다 1. 알겠죠?
뭐 2옴짜리 스피커다 당연히 0.1옴이겠죠. 그래서 그 카우디오는 2옴짜리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 재기 진짜 골치 아픈 거. 그래서 2옴을 재려면 이제 선 저항이 거의 0에 가까워야 돼요. 반드시 켈빈 클립을 쓰셔야 돼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틸리티 사용 전 보정, 설정 봅시다. 예. 이 보면 이제 마이크 캘리브레이션 하는 게 나오죠. 앰프 캘리브레이션 두 개나 나온다. 이 두 개가 있다.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뭐 이전에 마이크로폰 넘버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캘리브레이션 날짜, 센시티비티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이게 100ml 나오고 있고, 이것도 캘리브레이션한 날짜 다 나와요. 테스트 볼테지가 얼마고, 맥스 볼테지가 얼마고, 레퍼런스 게인이 얼마고. 이 맥스 볼테지가 얼마냐고 그러면 아까 내가 있잖아요. 테스트 볼테지는 100mV였는데 맥스 볼테지는 500mV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스피커가 갖고 있는 것보다 얘가 더 넓어야 된다고. 이 맥스 볼테지가 그런 거예요. 내가 잴 수 있는 것보다 더 넓어야 되는 거예요. 이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100에서부터 500mV 내 모든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를 얘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로 매트리스 형태로 쫙 100V일 때 10Hz부터 1000Hz까지 척척척척 데이터를 하고 있다가 요 입력 개인 조절해주면 이것도 불러내는 거예요. 그때 캘리브레이션 각 클립 다 불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센서 레지스터 값을 0.15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 다 있고요. 다음 이제 요 값. 마이크로폰은 언밸런스를 해가지고 BNC 잭으로 이렇게 하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0.15옴을 쓰겠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모델 핏은 그냥 라이트 모델을 쓰시면 돼요. 이것도 이야기가 많은데 그 라이트 모델을 하면 돼요. 라이트 모델. 그걸 하면 좀 더 임피던스 커브를 더 잘 따라가요. 이런 것도 아무것도 비엔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모델 이런 거 없어. 다음. 예, 이거 아까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 있죠? 좀 이따 해볼 테니까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매저도 된 게 있잖아요. 뭐 이 나오죠. 9.66 이게 뭐지? K? 9K? 9K를 썼었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요 값이 있잖아요. 이게 99.89mV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캘리브레이션 끝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는 50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왜 9.6kg가 들어가 있지? 이 9.6kg가 왜 들어가 있어요, 여기? 하기 전에? 그렇구나. 여기 1kg 94dB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마이크로폰 여기 스펙상에서는 50mV가 됐는데 우리가 이게 99.89는 뭐니까 이거 100mV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요걸 거치면서 100mV 뻥튀기 시켜서 그래요. 이거 자체로는 50mV가 맞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딱 맞추는 거. 이건 다 자동으로 다 돼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음. 그래서 노 앰플리파이어가 있으면 있잖아요. 앰프 이름을 넣어주고요. 크리에이트 뉴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맥스 볼테이지 최소 최대에 대해서 넣어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게 일단 설명을 다 하고 할게요. 다음. 그렇게 해서 캘리브레이션을 하면 되고요. 다음. 유틸리티 실행 볼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웜업 타임에 넘버 포인트 있잖아요. 이거 넣어주고 다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얘가 정책 입력이 얼마냐 이거는 제조사가 주는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럼 나중에는 결론은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넣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했다고 그랬으니까. 레이티드 파워 이거 넣어준다니 파워가 정해져요. 내가 자동적으로 정해져요. 파워 1W다 그러면 볼티지가 자동으로 정해져요. 여기서 계산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중에 얘가 이제 실제로는 이게 6옴짜리였다고 하면 얘는 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쨌든 근데 일단은 그 제조사가 정해준 대로 하는 거예요. 왜? 제조사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해지고 세이프 볼티지는 뭐냐고 하면요. 이 스피커가 나중에 아까 10% THD 때문에 계속 증가시켜 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좋은 스피커 같은 경우는 10% THD가 안 나오는 스피커들도 있어요. 우리가 뭐 탄웨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좋은 스피커들은 아무래도 THD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타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 좋은 거 같은 경우는. 이게 10% 되려고 지가 계속 올리거든요. 이렇게. 근데 나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 중에서 올라가면 안 돼. 이거는 그냥 워낙 좋은 스피커야. 그래서 요 이상은 올리지 마. 얘가 세이프 마진을 주는 거야. 왜냐 그러면 나중에 얘가 느낄 수 있는 뭐 전격
뭐 최대값 정도 보면 얘는 30W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몇 미리볼트가 아니 몇 볼트인지 몇 미리볼트가 정해지겠죠, 그렇죠? 그럼 그 이상은 올리면 안 되겠죠. 안전을 위해서 하는 세이프 볼티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타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지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자동으로. 왜냐 그러면 기계가 뭘 합니까? 얘가 어느 정도까지 얼마 정도까지 주인은 나한테 10%까지 올려도록 계속 증가시키라고 했는데 이놈의 스피커가 내가 탄지한테 내가 어떻게 하나? 나는 알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세이프 볼트 넣어주는 거야. 걔네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거리 정해주는 거고요. 마이크로 스피커는 10cm, 제너럴 스피커는 1m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다음.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딱 나오면 있잖아요. 요거까지 마취하고 이 뒤에는 반사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선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동적으로 뒤에 있는 그 아까 게이팅 해주는 게 넣어줄 수가 있어요. 게이팅. 그거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워밍업 해가지고 아까 1분 동안 워밍을 해준 다음에 재는 겁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이게 턴테이블 돌리는 거예요. 자, 이거 재고 있잖아요. 이거 호라이즌탈 수평에서 수직. 이 말은 마이너스 10도하고 0도죠. 이긴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플러스 10도 정도고. 그쵸? 이거는 플러스 10도인데 플러스 5도니까 이거겠죠. 그쵸? 이렇게. 이거 재고 나면 플러스 0도인데 5도. 되게 과학적이에요. 제일 움직임이죠. 이거는 이거. 그쵸? 그다음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맨 마지막은 이거. 이해가시죠? 제일 움직임이 약간 착착착 슉슉슉슉 이렇게 해서 딱 넘어 끝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내가 9점 다운하면 지가 자동으로 아까 9개 나온 걸 가지고 평균 쫙 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주파수에 착착 하고 지가 모든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게 관수예요. 1번 정하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죠? 이게 제 생각인데 이게 제일 움직임이 제일 적더라고요. 2, 3, 4, 5, 6 이렇게 다음. 그래서 이렇게 9점을 잰다. 이걸 하는 이유는 사람이 듣는 거하고 유사한 청감적인 주파수 특성을 얻기 위함이다. 0도에서 달랑 이거 하나 재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스피커에서는.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는 이미 다 정설로 나와 있는 얘기예요.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맥스 SPL은 10% 도달할 때가 있잖아요. 10% 도달할 때까지 올리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있잖아요. 10% 도달하는 SPL 값을 구한다. 근데 전격 출력에서 있잖아요. THD가 10% 이상인 거 있죠. 굉장히 쓰레기 같은 스피커 있잖아요. 전격으로 쟀는데도 이미 THD 10% 넘어버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에러 메시지가 떠요. 아, 이거는 쓰레기 스피커입니다. 이렇게. 나는 더 올려줘야 이제 10% 도달하는데 이미 10% 도달한 거야. 완전히 그거는 개차반 스피커일 때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미 10% 넘어선 거예요. 그런 경우 있고. 그래, 그러니까 스위치 지역이 이게 그건 거야. 이거라면 눌러주니까 앰플리파이어 볼테이지라고 있죠. 들어가면 있죠. 이거는 앰프 캘리브레이션을 쓰는 거고,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드라이브 커런트, 전류 측정을 쓰는 건데, 이 전류 측정할 때는 이 스위치를 가지고 1옴을 할까 0.1옴을 할까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버튼이, 이 두 개 버튼이 그 의미예요. 아, 이거는 앰프 캘리브레이션 할 때, 스피커 될 때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0.1옴 노려놨으면 1로 달아야 되겠죠. 1옴을 한다고 하면 1로 꽂아야 되는 거고. 이걸 0.1옴 해놓고 1로 꽂았다 그러면 소리 안 나오겠죠, 당연히. 계통이 달라서. 이거는 이제 앰프 연결하는 거고. 되게 간단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 리포트 기능은 MS 워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 뷰 기능이 있어요. 다음. 서머리 기능 하면 있잖아요. 이렇게 자동 리포트 누르면 쫙 나와요. 맨 처음에 이 페이지에 있어요. 이거 패스, 이거 잘 측정했고요. 아까 쓰레기 같은 스피커 해가지고 이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이미 10배 넘었으면 그럼 이게 페일이라 나와요. 근데 제대로 잘 됐으면 이게 쫙 넘어간다. 다음 페이지도 나오고요. 다 나와요. 이거는 1kg부터 12kg까지만 나오는 스피커입니다. 마이크로 스피커니까. 이게 뭐 아까 이게 제일 피크 지점이잖아요. 이거 옥타브 해가지고 1옥타브 스무딩 해가지고 10dB 떨어지는 지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이거는 1kg부터 12kg까지 나오는 스피커라는 거지. 이게 자동으로 다 구해줘요. 다음.
그 다음에 3분 옥타브 스무딩 해가지고 뭐 THD THD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때 보면 THD는 0.38% 1.19kHz에서 0.38%가 나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알려주고 이렇게. 다음. 그 다음에 이제 2차 고주파 왜곡인데 이거는 이제 2.17kHz에서 0.17. 다음. 3차는 1.19kHz에서 THD 0.36. 이 최고값이 있잖아요. 여기 이쯤 되겠죠, 그렇죠? 1.19면 여기겠다, 여기. 크게 나와. 여기겠죠, 여기. 그렇죠? 이렇게 다 알려줘요. 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THD는 내가 재는 유효 방사, 유효 재생 대역 내에서만 보는 거예요. 아까 1km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건 내가 내주는 대역도 아니기 때문에. 다음은 아까 10% 도달하는 거 있잖아요. 했고, 뭐, 이렇게, 맥스 SPL 값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음, 예, 요 값이 나오죠.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THD 값이 도달하는 걸 보여주는데, 다음. 이게 도달하죠. 10% 그쵸, 여기. 10%딱 도달했죠. 지가 자동으로 있잖아요. 처음에는 요만큼. 왜 올라갔다가 하다가 또 해도 왜 이렇게 하다가 딱 그게 찾아져요. 올려도 가보거든요. 내려가고 이렇게 하면서 지가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안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한번 넘었다가 그리고 근데 이게 처음에 전격에서 왱 내던데 10%가 넘어버리면 이거 찾을 수가 없잖아요. 더 내려오진 않아요. 이거는 쓰레기다. 그냥 알려주자. 이렇게 해서 알려주고 그냥 끝내요. 페일이라고. 그런 스피커들 제법 있습니다. 예. 이게 아까 9점에 대한 공간 평균하는 과정이에요. 특성이 다 달라요. 특히 TV 스피커 이런 것들은 많이 다릅니다. TV 스피커 이런 것들은. 이게 이 특성이 다 달라요. 평판형이기 때문에. 근데 마이크로 스피커 이런 건 많이 안 달라요. 왜? 작잖아. 작으면 무지향에 가까워요. 그래서 많이 안 달라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고주파 특성은 뭐, 그쵸? 하나 여기 있죠. 여기도 막 엉망이에요, 이렇게. 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기능들이 있고요. 다음, 이것도 아까 다 보여주는 거 타닥 이렇게 다 보여줘요. 이게, 많이 측정해 보신 분들은, 야, 이거 정말 편하다. 측정하면 안 해본 사람은, 뭐지? 막 이렇게 표정들이 딱 이렇게 나눠지는데, 나중에 써보세요. 되게 편해요. 다음. 이것도 아까 이제 1m로 자동으로 약간 10cm 된 거는 있잖아요. 1m로 하면 그잖아요. 소리가 줄어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1m로 다. 1m 1와트. 그렇죠? 다 환산하는 그런 것도 자동으로 다 해줘요. 그것도 되게 편해요. 그거 없으면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내가 지금 10cm에 있으니 예를 들면 50cm라 그러면 1m로 하면 6dB만 빼주면 되는 건데 간단한데 10cm 같으면 계산으로 해가지고 20노고 어쩌고 해가지고 계산해줘야 되는 거 이게 또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게. 자동으로 다 바꿔주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다 해줘. 이게 자동으로 다 나오고요. 1m 1와트로 다 환산해가지고 85.70. 실제로는 마이크로 스피커다 그러면 훨씬 더 크게 나왔겠죠, 그렇죠? 10cm 됐으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요렇게 됐을 때도 다 환산해주는 거예요. 다음. 그 다음에 이게 임피던스 커브예요, 이게. 여기 이 쓰레기 같은 일이 있죠, 이렇게.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별로 뭐 아니라는. 근데 이 지점이 뭐라고? 이 지점이 바로 공칭 임피던스. 이게 몇 옴이냐고 하면 쭈르륵 보면 6.1옴 정도 되죠. 아니겠지. 6.22옴 나오죠. 그래서 얘는 6옴짜리 스피커인 거예요. 6옴. 0.2 정도는 아까 80% 내려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6옴짜리가 맞다고.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딱 알려줘요. 6.25옴입니다. 이렇게. 근데 공칭 임피던스는 있잖아요. 소수점 이하는 날려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6옴이에요. 6옴. 6.7옴이면 얼마입니까? 6옴입니까? 그건 7옴으로 4, 4,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공칭 임피던스는 무조건 인티저 넘버, 정수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소수점 이하는 없어요. 다음. 그래서 이제 라이트 모델을 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다 나오는 거고요. 다음. 그렇게 해서 얘도 피팅을 하죠. 빨간선은 그렇죠. 빨간선 피팅을 하죠.
이거를 측정된 거하고 피팅된 거 두 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친절하게 아주 해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지금 TS 파라미터도 약간 보여줘요. 다음 굉장히 작은 10분의 1 볼테지 있잖아요. 아까는 540V였는데 54mV로 바뀌었죠. 10분의 1로 소신을 올려주려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측정된 데이터도 어느 정도 맞죠. 이게 찌글찌글 안 나오잖아요. 측정된 게. 이게 만약에 크게 됐다고 하면 찌글찌글 나올 거예요. 그럼 이거 이 빨간 게 피팅을 해야 되는데 피팅을 해야 이게 이제 피팅이 돼야 그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TS 파라미터가 Q 값이 얼마나 나오는데 그게 제대로 잘 안 나오죠. 다음. 그래서 보면 이 TS 파라미터 일부가 좀 나와요. 그렇죠? 공인 주파수 164Hz. 기계적인 Q 값 2.8. 정기적인 Q 값 이게 이제 정기적인 브레이크가 얼마나 가해주냐는 거예요. 이게 1.5. 전 토탈 Q 값 2.01. 이거 멀티미터를 딱 쟀을 때 6.245. 다 나온다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TS 파라미터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피팅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페이즈 값이에요. 페이즈 값. 자, 다음 이렇게 해서 다 나오는데 이제 시범을 보여주고요. 프로그램이 두 개가 깔린다 그랬죠, 그죠? 두 개가 깔립니다. 이게 이제 메인 프로그램, 이게 다음 유틸리티예요. 자, 시작해 볼까요? 이걸 하면 자동적으로 같이 이렇게.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 AP 쓰면 나오는 창하고 똑같아요. 전기 측정을 하든. 사실 뭐 음향 측정이랑 전기 측정 뭐가 다릅니까? 이게 압력이 전기로 들어가는 거나 뭐 전기가 전기로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건데. 다 전기적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오퍼레이터 모드, 엔지니어 모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부터 해볼게요.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자, 그러면 이 아까 이게 나온다 그랬죠, 여기. 이 마이크 캘, 앰프 캘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마이크로 하는 거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뉴 해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앰프파이어가 가면 노 앰플리파이어는 메시지는 안 뜬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앰프 캘 오늘날 그냥 오늘 뭐 리 그냥 됐어요. 예, 리라는 앰프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나와요. 이게 테스트 볼테이지하고 맥스 볼테이지가 나오죠. 아까는 이게 지금 이 마이크로 스피커이기 때문에 큰 볼테이지가 안 들어가요. 그렇죠? 이걸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테스트 볼테이지 최대 얼마 정도까지 넣어줘야 되나? BS 엔지니어 맥스 이게 와트가 몇 와트까지입니까? 맥스 볼테이지를 2.83V 넣어주면 돼요. 전격이 2.83V일 거고 맥스 그러면 맥스 한 4V 정도까지 넣어주면 될까요? 넣으면 탑니까? 그러면 3V라고 보고요. 앰프는 그러면 4V까지 한번 해볼게요. 앰프는 지금 앰프 캘리브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앰프는 더 넓은 범위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앰프는 한 4V까지 테스트 볼테이지 2V부터. 이거보다 낮은 거 해야지. 그 10분의 1 볼테이지도 있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아까 2V는 0.2V부터 0.2, 200mV면 0.2V부터 하는 거야. 아까 임피던스는 될 때 10분의 1로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소신호 될 때부터 아까 얘가 타고 한참 남는 데까지 다 캘리브레이션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조금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뭐 여러분들 뭐지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뭐 자비스 기능 해가지고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그런 장비는 아직은 없어요. 그건 몇십 년 뒤에 나오는 장비고 지금은 일단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오케이. 이거 버튼 있잖아요. 이거 볼티지 쪽으로 바꿔줘야 돼.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커런트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0.1 이러면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하고 있어요. 다시 해야 돼. 이걸 물려놓고 해야 돼.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오지. 다시 하세요. 이게 좋은 걸 물려. 다시 한번 해볼게요. 0.2 200mV에서부터 아까 4V까지 했죠? 자, 시작. 그러면
이 스피커가 지금 떠들어도 돼요. 정기적으로 되는 거니까. 이 스피커가 갖고 있는 비선형성까지 포함된 앰프의 캘리브레이션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세요. 소리가 작죠?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한번 위익 해줬어요. 예, 크게도 들어가죠. 여러 볼테이지를 해가지고 재보는 거예요. 근데 수입을 다 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별로 해가지고. 아까 내가 말한 완벽하게 다 윅, 이렇게 다 되진 않아요. 근데 각각의 레벨별로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 됐습니까? 그러면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이게 테스트 볼테이지가 얼마가 맥스 볼테이지 얼마이고 레퍼런스 게인이 11.9죠. 왜냐? 저기 앰프 특성까지 다 됐잖아요. 앰프가 지금 12로 맞춰져 있는데 거의 비행기 앰프는 좋아요. 거의 12. 0.1밖에 차이 나요. 0.1 가지고 뭐 쓰레기 같은 절대 0.1은 아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오늘 날짜까지 다 들어가요. 그러면 앰프 캘리브레이션 다 끝났죠. 다 끝났어요. 단지 이 스피커로 잴 때 스피커가 다르면 다르게 해주는 게 더 좋아요. 개념적으로는. 종류에 따라서. 예. 모델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제 우퍼 스피커를 이만한 거 쟀다 그러면 그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 이 스피커가 저 앰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 장비가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내가 진짜 스피커가 좋다고 하면 앰프가 좋으면 스피커 영향을 덜 타는데 그게 이렇게 완벽하게 재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앰프로 캘리브레이션 한다는 말은 지금 타겟이 레퍼런스 저항으로 캘리브레이션 하죠. 이 시료 자체가 이게 원리가 쓸 거니까 이게 영향을 미치니까 이거까지 넣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지금 소리가 난다고 해서 있잖아요. 마이크로폰 이 시그널을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 정기적으로 하는데 요게 나중에 부하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비선형적인 거고 이 비선형적인 게 저 앰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 나는 있잖아요. 이거 빼고 있잖아요. 레퍼런스 장애다고 하면 사실 더 좋죠. 근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앰프 특성이 또 바뀌는 거는 그거는 고려가 안 되기 때문에 있잖아요. 이걸 고려를 해서 이 저항 얘까지도 고려가 된 저 앰프의 캘리브레이션, 저기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하면 제일 정확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나는 AP는 이거 정말 잘 해놨다고 봐요. 이렇게 하는 개념. 특히 헤드폰 앰프 있잖아요. 이어폰 헤드폰 앰프 있잖아요. 그거는 부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실제 부하 들어놓고 있잖아요. 정기적으로 재보면 있잖아요. THD가 확 바뀌어요. 나는 그 이상적인 레지스터라 있잖아요. 기준 저항을 달았을 때 잘 나왔는데 BA 달 때 바뀌고 헤드폰 달 때 바뀌고 이어폰 달 때 다 바뀌어요. 도대체 내가 저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특성을. 이게 도대체 이게 유닛이 이렇게 비선적인 게 앰프예요. 근데 좋은 앰프는 영향을 굉장히 작게 들어가요. 좋을수록. 자, 이제 마이크로폰 캘리브레이션을 해볼게요. 그 부분이 궁금하시면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스피커하고 유사한 필터로 구성해가지고 있죠. 임전 스코프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측정하자는 이론 나오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앰프쟁이는 스피커 몰라. 너는 4옴짜리야 그냥. 모든 주파수 4옴짜리래. 그러면 기준저항으로 된 거. 앰프쟁이가 하는 거 우리는 다 봐야 시스템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94dB 돼 있나요? 1kHz 톤 내줬어요? 내줬어? 자, 캘리브레이트 눌러보세요. 다 됐어요? 이게 98.8이죠. 여기서 이제 게인 우리가 1V 나오라고 되어 있는데 100mV라고 나오라고 되어 있지만 98.8에 이 마이크로폰이 약간 틀어져 있지만 그걸 이제 보정이 다 끝난 거예요. 이게 값이 좀 바뀌면 이전과 바뀌면 빨간색 나타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눌러주면 다 끝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요 값이 98.8이가 지금은 여기 1파스칼 넣어주면 저기는 98.8이 1V가 딱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셋업 다 끝난 거예요. 셋업.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무양실이 잘 돼야 되겠죠, 이제. 이제 그거는 이제 일단 여기서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더, 원래는 좀 멀리 되지만 가까이 되는 걸로 보고 이제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근데 이렇게 가까이 되면 얘가 굉장히 소리가 크게 나는 놈이다. 근데 얘가 여기 한 130dB 여기 나온다. 그러면 얘가 이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마이크로폰은 130까지는 근데 이 마이크로 스피커는 130이 여기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가 큰 스피커 되는 거 있잖아요. TV 스피커도 카 스피커는 이렇게 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폰이 한 150dB 정도 내 입력을 다이나믹 렌즈를 갖고 있는 마이크로폰 써야 되기 때문에 UF에서 측정할 때. 자, 오케이 하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이거 0.15 이게 6ohm짜리죠? 8ohm예요. 그러면 뭐 0.15 해도 돼요. 0.15 하고 라이트 모델 하고 이게 다 된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걸 했고요. 자, 이제 처음에는 웜업도 한 5초 정도 이제 예비 테스트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런 시퀀스 하면 이제 내가 저장할 폴더 있잖아요. 지금 이 저장된 모든 저장될 수 있는 폴더를 저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오늘 날짜를 하든 하시면 돼요. 저장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디가 뭐니? 그 아이디를 뭐로 하면 됩니까? 이거는 TTA? TTA. 해가지고 뭐 매니팩처러 모델 정해가지고 이게 아까 8ohm이라 그랬죠? 예, 8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게 1와트 이 0.64W입니까? 1와트 그러면 2.83V 해가지고 세이프티 볼테이지를 이제 얼마 해주냐는 거지 이제. 그러면 한 3V 정도 하면 4V 정도 하면 되나? 3V 정도까지 합시다. 3. 근데 이게 나중에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2회밖에 못 올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가 만약에 안 올라가면 골치 아픈 거 이게. 그러면 4까지 넣어봐봐요. 4. 일단 좀 더 해놨게요. 10 나와야 되니까 10%까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는 좀 짧게 해놨으니까 있잖아요. 오! 2.5cm입니다. 2.5? 좀 더 가까이 붙여놨으니까. 원래는 10cm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좀 시끄러운 환경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용해도 좀 시끄럽거든요. 10cm 할까요? 10cm 합시다. 아, 10cm입니다. 정확합니다. 자, 10cm로 했고요. 10cm 해가지고 이게 제너럴 스피커는 1m, 마이크로는 10cm 이야기.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마이크로폰을 레퍼런스 포지션 10cm에다가 넣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예스. 그러면 이게 이제 반사와 민능 있는 거 있잖아요. 임펄스 응답을 보는 거 이렇게 선택해 줄 수 있어요. 확대를 되게 이게 눌러가지고 확대를 시켜가지고 보면 이 반사 민능 들어가 있죠. 날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날려버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고 하면 저주파수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은 500Hz 이상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그래프에서 얼마만 RMS 랩에서 얼마만큼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한진도 그 정도 해주면 300 이상은 볼 수 있죠.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마이크로 스피커는 한 500 이상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조절해서 다시 임펄스 응답으로 가볼까요? 조금 더 올려가도 되겠죠? 조금 더 확대시켜보세요,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왜 이렇게 세련되지 못하지? 이렇게 하면 자, 네, 그러면 이걸 이쯤으로 옮겨도 되겠죠. 조금 더 앞으로. 됐어요. 그럼 다시 여기서 한번 더 볼까요? 여기서 어디까지 되나? 이제 이든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그 에너지 타임 커브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확대 한번 시켜보세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이게 톡 튄다면 여기서 반사함이 있는 거예요. 떨어지다. 그 요하 전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완벽하지 않는 무양질이었지만 아쉬운 대로 이렇게 쓰자. 고! 오케이.
이러세요. 이랬으면 안 되는데. 이게 예열하는 거예요, 예열. 약 5초밖에 예열 안 시켜서 이런 거예요. 1분 동안 해야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이제 다시 이제 THD 되는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9번 해야 되는데 한 번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 THD를 할 때는 다시 이제 원래 포지션으로 원래대로 와 있잖아요. 우리는 한 바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돼. 이제 THD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왔죠? 얘는 756Hz부터 20kHz까지 내줄 수 있는 스피커라는 얘기예요. 이 마이크로 스피커는 10dB 떨어지는 지점에서 그 이야기고, THD는 한 6.4%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756Hz에서 6.4Hz면 여기서 많이 나올 거예요. 저주파수 쪽으로 많이 쏠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 두 개가 이미 특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센시티비티도 76.8dB 나왔어요. 1m 1와트 해서. 세 개가 이제 보여진 거예요. 맥스 SPL 10%까지 올리는 건지 할 건데,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야. 너 아까 4V까지 올려야 된다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할래?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야. 태워 먹을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못 먹어도 고. 그러니까. 이제 레귤레이션 과정 해가지고 있잖아요. 크게도 줄여보고 10% 도달할 때까지 10%. 타겟의 지도에 was not reached. Therefore, maximum SPL will be measured as specified maximum voltage. 4V에서 동작을 안 해서 좀 더 올릴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Ensure that the switch on the impedance 1. 이제는 이거 잰 거예요. 맥스 SPL 78.8로 10% 도달할 때. 그냥 알아서 지가 착착 하인처럼 잘 재요. 이제 임피던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1 볼테이지 있잖아요. 아까 2.8V 그려줬나? 예, 거기서 10분의 1이면 0.2V 정도 되겠죠, 그렇죠? 이제 다시 이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아까 0.1V 버튼 있잖아요. 눌러줘야 돼요. 눌리는 보고 이렇게. 작게 쏴주죠. 그러면 임피던스 커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끝났어요. 그럼 리포트를 해가지고 뷰 해가지고 리포트하면 지금까지 한 게 이거는 6.5ohm으로 나오죠. 아까 공치미터 미니멈점 있잖아요. 6.5ohm 나오는 거야. 그러면 80%니까 6ohm에서 68에 48 뭐 있을 때니까 이 안에는 6.5ohm이라도 너는 사기를 안 치는 8ohm이라 그랬잖아. 아까 8ohm이라 그랬죠. 이게 약간 사기성이 있는데 그러면 8ohm에서 2%면 286, 1.6을 빼봐요. 얼마 나와요? 8에서 1.6을 빼보면 6.5 거의 턱걸이라고 했죠. 냄새가 약간 나긴 하지만 냄새가 약간 나요? 구린내가? 이게 다 재는 거예요. 되게 편하죠? 이걸로 있잖아요. 뭐 이 정도 뭐 근데 한번 재보십시오. 이제 이거를 내가 어떤 해외 기관에다가 아니면 해외 바이어들한테 내가 정확한 데이터를 IC 스탠다드대로 해가지고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거를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재는 걸 우리 이렇게 쟀으면 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IC 스탠다드를 딱 재가지고 촥 재가지고 이걸 가지고 딱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이게 다 전 세계적으로 릴리즈됐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게 알아요. 그 TTA 유틸리티로 가지고 API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쟀다고 하면 일단은 뭐 소보원에서도 오셨는데 소보원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정한 룰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시면 돼요. 욕들을 먹을 이유가 없어. 욕들을 먹으면 제가 욕들을 먹어야 되고 제가 같이 제정했던 위원들이 욕들을 먹는 거지. 거기서 뭐 임의로 막 제문 만들어가지고 제정하고 나면 나중에 이슈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건 이슈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다 있습니다.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이제 이 그래프 돼가지고 전부 나와요. 근데 이걸 내가 전부 다 그림 파일로 해가지고 워드에서 다 가공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회사 로고도 넣을 수 있고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나오는 거니까 되고요. 자, 여기까지 중에서 뭐 질문. 조용히 좀 해라. 다 됩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라이프 사이클 테스트를 한 이후에도 측정하고 싶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후에 뭘 보냐라는 거야. 후에 F0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죠. 그렇죠? F0 그 아까 맨 마지막 페이지에 TS 판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에 하나씩 나오는 건데 이걸로 이제 리포트 기능 보면 약간 엔지니어링 모드로 들어가면요 엑셀 차트로 다 이렇게 컨버팅하고 뭐 이런 것들 해가서 뭐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면 대기업이 딱 있잖아요. 뭐 LG, 삼성, 현대처럼 대기업이고 뭐 어쨌든 이거 많이 쓰는 회사다. 그러면 요청을 하면 있잖아요. 모디파이 또 넣는 것도 좀 가능해요. 본사 차원에서. 사실 이거 TTA 이것도 우리가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뉴스레터에 제일 성공 사례로 올라왔어요. 자기네들이 이제 그 전 세계 이제 유저들한테 뿌리면서 뭐 TTA처럼 너희들도 이제 요청을 하면 있는 것들 유틸리티들을 갖다가 옵티마이즈 된 걸로 뿌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 데이터가 어쨌든 그 ASCII 값으로 다 저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CSV로 저장되는지 모르겠어요. 엑셀로 불러드리니까 아마 그게 아마 더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해서 불러들여 가지고 이제 매트리스 형태로 저장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네? 네? 엑셀로 바로 그 CSV 있는 쪽으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다 아까 그 디렉토리 하나 저장하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로 데이터, 뭐 3분의 옥타브 스무디는 데이터, 옥타브 스무디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따로 따로. 그러니까 아까 그 디렉토리 내에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디렉토리 불러내 가지고 여기서 로딩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네, 아까. 네. 그게 굉장히 과학적인 것 같죠? 순수 야매 데이터, 야매 데이터. 그 물리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레벨, 한 시그널 가지고 모든 걸 다 측정을 할 수는 없어요. 스피커가 그래요. 스피커는 비선형 덩어리 장치이기 때문에. 내가 선형 파라메터를 잴 때, 그러니까 아까 1와트에서 있잖아요. 1와트에서는 임피던스 커브 자체가 이상하게 나와요. 뭐가 나오죠. 뭐 받고 할아버지라도 뭐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그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죠? 그 간이 박스가 얼마만 합니까? 거기다 뭘 잽니까? 마이크로? 안에다가 흡음시킵니까? 흡음제 충전해 넣습니까? 소비코에서 나온 박스 그거다 쓰십니까? 소비코 박스 그거 쓰시는 거죠? 그 정도 사이즈가 되면요, 이게 소비코 박스를 봤는데 요만 하더라고요. 그쵸? 이만큼 하죠, 그쵸? 거기 이제, 그거는 차원 박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 반사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게 한 500Hz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 같으면. 그래서, 그거는 정확한 물리적인 데이터를 나온다고 보기엔 사실 좀 어렵고요. 그걸 가능한 방법은 거기 갖다가 웨지를 넣으면 돼요. 이렇게 웨지를. 웨지 있죠. 웨지 길이가 한 20cm, 한 10cm만 돼도 되거든요. 마이크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요만한 웨지 있죠. 요것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 안을 다 이렇게 하세요. 예?
하시라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지금은 뭐냐고 하면 그냥 상대적인 차이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C 편차만 볼 때는 그보다 작은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확한 데이터는 전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내가 그 정도 사이즈에서 이게 지금 잰 거하고 유사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웨지를 달면 그렇게 나와요. 어떤 게 있냐 그러면요, 이게 그 삼각뿔 있죠, 삼각뿔. 삼각뿔처럼 생긴 요만한 사이즈 있거든요. 이만한 사이즈에서도 완전 무양으로 잴 수 있는 그런 차원 박스가 있어요. 그 영국에서 만든 회사 이름이 있는데 테트로 뭐 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한 요만한 데 있잖아요. 무형실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거 그 마이크로스피커에서 재는 그거 있잖아요. 베풀 있잖아요. IC 베풀 그거랑 똑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 안에 웨지가 있잖아요. 모양 웨지가 쫙 이렇게 그 삼각뿔이니까 요렇게 삼각뿔이니까 얘가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겨서 거잖아요.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웨지가 짝짝짝짝 이렇게 짝짝 이렇게 돼가지고 있고 스피커 여기다 달고요. 마이크로폰이 요 코너 위치에 꽂혀 있어요. 전부 다 그거면 돼요. 저주파수는 안 되겠죠. 내가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지금 500Hz 이상만 볼 거니까 그것만 달면 완벽하게 차음도 되면서 물리적인 의미도 맞으면서 내구성 테스트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소비코 박스는 그냥 외부 소음만 좀 차단하는 게 한 20dB 정도 줄이자는 그 의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반사 막 다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된 데이터가 제대로 안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에 센터에 오시면 저희들이 그려드릴게요, 이거를. 이거 만들면 돼. 그냥 뭐 목공소 가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면 돼요. 한 10개 정도 만들었다가 그렇게 다 재시면 돼요. 이거 굉장히 꼭 영국 가서 이 제품 안 사셔도 돼요. 이거 굉장히 좋은 게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면 무양실하고 똑같은 차음 성능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보다 큰 거는 요만한 것도 있고 요만한 것도 있고 더 큰 거는 이만한 것도 있어요. 근데 마이크로 스피커는 요만하게 다 요만하게 딱 되더라고요.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런 거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저분 질문하신 거 연관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중장 자체는 개발 장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모든 항목들 다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양산 라인에서는 이 장비를 양산용으로 쓴다 그러면 어떤 항목들만 집중적으로 테스트하면 좋고 그 항목들에 대한 데이터들만 쭉 그렇게 하려면 아까 엔지니어링 모드로 들어가서 있잖아요. 백은 빼고 내가 뭘 빼야 되냐는 게 또 궁금할 거고요. 그거는 뭘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예를 들면 나는 내구성 테스트 한다고 하면 Q값 바뀌는 거하고 F0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라이프 테스트를 뭐 100시간 테스트 이후에. 그러면 그것만 보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SPL에서 데이비에이션 얼마 나가는 거겠죠. 그거는 어쨌든 그 데이터가 엑스트라트로 넘어가가지고 엑스트라트에서 보면 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 다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좀 그 마이크로폰 측정하고 전개적인 측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쉽게 있잖아요. 후처리까지 사실 뭐 후처리를 갖다가 자동화 해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좀 쓰기 쉽게 해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거기서 나는 이거 나는 아까 아마 이거 보면 될 거예요. 요거 보고 뭐 임피던스 바뀌는 거 보고 F0 바뀌는 거 보고 난 세 개만 보고 싶어. 그러면 일본 모디파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개발 사이드라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평가 사이드가 가까운 거죠. 개발 사이드는 클리펠 장비가 많고요. 근데 그쪽은 이제 라이프 사이클 파워 테스트 계열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QC에 약간 가까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치? QA 그렇죠? 그 성능 평가 그쪽에 가까운 거는 이제 그쪽에 관련된 게 있어요. 그 라이프 사이클 테스트 위주로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얼마만큼 바뀌었지, SPL 얼마만큼 바뀌었지, F0가 얼마만큼 바뀌었지, Q값이 어떻게 됐지, 그 정도 보면 될 겁니다. 그 정도 보시죠? 네. 등급은 저 센터 홈페이지에 가보면 재작년에 TTA 관련 그 동영상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자료가 있어요. 자료, 기준 자료, 등급 자료가 있어요. 이거는 측정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등급을 매고 싶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 나온 이 자료 있잖아요. 이걸 보고 그 테이블에서 봐가지고 등급을 내는 거예요. 등급을 하는 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예를 들면 이거는 별 5개, 별 2개, 별 3개, 별 4개, 별 5개다 그러면 최고 낮은 쪽으로 딱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별 5개다 그러면 전체가 별 5개겠죠, 토탈. 근데 한 개가 많이 안 좋다. 그러면 사실 전체 성능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표를 보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거 저주파수 대역이 얼마만큼 확장이 되냐, 고주파수 얼마나 확장에 따라서 점수가 다 달라요. 그리고 감도 점수. 근데 이걸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점수를 내주면 각각의 웨이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주 어려워요. 물론 이제 컨슈머 리포트라든지 스마트 컨슈머 이런 데서는 그거조차도 넣어가지고 절대 남한테 안 가르쳐 주는 걸로 해가지고 뭐 이건 몇 등급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그거는 소비자 보호원에서 이제 그런 거 하는 목적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각각의 등급 표시해주고 전체 등급 표시해주는 그 위에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했어요. 거기까지 하자고 했으면 아마 지금까지도 제정이 안 됐을 거예요. 그거는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과연 이거 그 SPL은 대역에서는 이게 5등급이 나왔는데 저주파수 좀 안 나오는데 THD도 많은 거에 대해서 이걸 등급을 어떻게 해야지 그거는 사람들마다 굉장히 그거는 논란의 거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